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특허정보원의 오정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굉장히 없습니다. 잠깐 이제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찾아가는 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이라고 아실 겁니다. 거기에 전담 강사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방곡곡에서 다니면서 접점에서 특허 고객을 만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는 전자출원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4시 5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오늘은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배정이 좀 짧기 때문에 제가 교재에는 특허와 디자인 상표 그리고 간단한 서식까지 넣어드렸는데 디자인을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 내용을 보시면 먼저 전자출원이 무엇인지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특허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출원을 하기 전에 사전으로 등록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린 후에 전자출원서 작성 방법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 그 다음에 디자인은 약간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표와 간단한 등록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출원의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페이퍼로 출원하는 서면 출원, 그리고 온라인으로 출원하는 전자 출원이 있습니다. 전자 출원이라는 것은 특허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직접 전자적으로 문서를 작성해서 특허청에 제출하고 통지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출원 서식뿐만이 아니라 등록 서식, 중간 서식, 심판 서식 모두 이제 전자 출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인물이 많아서 제가 포인터가 너무 흔들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찍기가 좀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전자출원하고 서면출원의 비교도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약간 경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출원의 경우에 출원인이 이제 출원서를, 전자문서를 작성을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출원과에 제출을 하거나 혹은 우편으로 제출을 합니다. 그럼 서면출원의 경우에는 이게 바로 특허청 서버에 접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면 전자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기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특허청 서버에 또 접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출원인에게 전자확인 통지서라는 통지가 가서 만약에 오류가 없다 그러면 특허청 서버로 접수가 되는 이런 경로를 겹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다이렉트로 바로 이제 특허청 서버에 접수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자출원의 흐름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출원을 하실 때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드립니다. 자, 전자출원 시에 필요한 전산 장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자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PC를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제출하기 위해서 인터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스캐너 같은 경우는 스캔된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만 여러분들이 구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면 준비하실 게 뭐냐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특허 홈페이지에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이 아니면 여러분들 온라인 제출이 좀 불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될 때 패치 파일을 반드시 설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하실 게 뭐냐면 사전 등록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등록 절차에는 이제 가장 먼저 출원인 코드를 받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인증서까지 등록을 하셔야지만 사전 등록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출원서 등 각종 서식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약간씩 서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식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출원 서류가 다 완성이 됐다면 온라인 제출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여러분들이 특허청에 접수할 때처럼 접수번호, 출원번호 이런 것들을 바로 제출 이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출원이 종료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다음날까지 수수료 납부를 하셔야죠.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한번 고정이 갑니다. 그때까지 납부를 안 하신다 그러면 출원이 취하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허로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전자출원 관련된 모든 것들은 특허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로라는 게 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출원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증명서를 발급받는다든지 특허 보관함 뭐 이런 것들도 다 특허로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주요 서비스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등록은 출원 전에, 전자 출원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밟으셔야 되는 절차,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출원 신청 코너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받는 그런 출원에 의한 출원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허 관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전자 출원 이후에 이제 조회한다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증명서 발급은 각종 증명서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명세서 최종본 이런 것도 다운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관리 서비스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소프트웨어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대표적으로 한 5가지가 있는데 지금 6가지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이제 서식자가 들어가는 서식 작성기가 있고요. 통합 서식 작성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세서의 앞장에 표지 부분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가지가 같이 혼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식 작성기는 국내 서식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고요. 통합 서식 작성기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서식 작성기에다가 MM 서식과 페이크 서식 이런 것도 같이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아보기로는 서식 작성기를 출원한 활용률이 더 많다라고 얘기가 있습니다. 좀 안정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서식 작성기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한 것 위주로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합 명세서 작성기가 보입니다. 자, 통합 명세서 작성기 같은 경우는 통합자가 들어갔죠. 그래서 통합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국내 건하고 해외 건이 같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에 있는 첨부서류 입력기 같은 경우는 첨부서류가 있을 때 대리인 경우에는 위임장 필요하죠. 위임장이나 만약에 개인 출원인의 경우에는 증명서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변환하는 첨부서류 입력기를 통해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통지서 열람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신한 통지서가 있습니다. 그게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이 열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통지서 열람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열 등록 작성기 같은 경우는 약간 떨리네요. 네. 서열 등록 작성기 같은 경우는 특허 출원서 중에서도 핵산 연기 서열 목록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이제 서열 목록 작성 같은 거는 사용을 해보지 않았지만 변리사 업계에서는 아마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경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는 저렇게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으시는 경로이고요. 보시면 통합 설치가 있고 개별 설치가 있습니다. 통합 설치에는 이제 전문가용이 있고 초보자용이 있으니까 이제 필요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개별 설치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앞장하고 뒷장 표지 부분 출원서와 명세서만 작성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서식 작성기와 통합 명세서 작성기 이 정도만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서식 작성기 화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서식 작성기는 서식을 작성한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출원 서류, 중간 서류, 심판 서류 등 한 158종 이상의 서식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서식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표지 부분을 작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짧죠. 뭐 인적사항이라든지 출원 시 요청하는 심사 청구를 한다거나 뭐 이런 사항들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지 부분을 작성하고 나서 여기 아래에 확장자에 BIB 되어 있습니다. 저장을 하게 되면 이제 BIB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자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식 작성기에서는 앞장 표지 부분을 작성하는 것 부분 외에 또 여러 기능을 담고 있어요. 여기서 저기 보시면 명세서의 결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명세서 파일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HL-CC라는 전송용 파일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다가 첨부하는 기능도 있고요. 온라인을 제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통합서식 작성기. 이게 PDF 기반으로 되어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서식 작성기와 작성법은 동일한데 다른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출원이 또 플러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확장자가 BIB와 PDF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확장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통합 명세서 작성기입니다. 명세서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국내 출원 서식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외 건, PCT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요거 서식 작성하는 방법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제출용 파일을 여기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변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제출 파일 변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XML 변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제출 파일 변환을 하셔야지만 이제 온라인 제출용 파일이 생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기 우측에 보시면 HLT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LT 같은 경우는 XML 변환 전의 파일입니다. 임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HLT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XML 변환, 제출 파일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HL 제수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출할 수 있는 파일은 HL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보정서를 생성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출하는 파일은 HLT가 아니고 HL제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구서류 입력기 화면인데 이거는 나중에 경로를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할 서식에 맞게 청구서를 잘 선택을 하셔서 이제 이걸 갖다가 변환을 하게 되면 아까 변환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TT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식 작성기에 여러분들이 ATT로 첨부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통지서 열람기. 아까 말씀드렸던 특허청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발송을 하죠.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열어보기 위해서 통지서 열람기라는 소프트웨어를 열어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로를 이렇게 나타냈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서열 목록 작성기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전 등록 절차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반드시 1차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게 특허 고객번호, 특허 고객번호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인증서 등록 여기까지 하셔야지만 전자출원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을 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데 경로는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출원인 실명 확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원인의 실명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특허 고객번호 부여 신청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인적 정보 이런 걸 넣으셔서 이제 특허청에 신청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 여러분들이 이제 제출할 것은 도장이나 서명, JPG로 해서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 발급입니다. 특허청에서 이제 공인인증서 체계를 구축을 했죠. 명의도용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의 종류가 특허청 전용 공인인증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개인들이 가장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뒤에 나오는 그 인증서 등록 방법은 이제 넣어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자출원서 작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 마음에 못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도만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자출원 절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더 조금 쉽다라는 거지 꼭 이렇게 하셔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가장 먼저 하실 것이 뭐냐면 여기서 요약서, 도면,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통해서 명세서를 먼저 작성해서 여기서 HL제 온라인 제출용 파일 그걸 먼저 생성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표지 부분을 작성하시죠. 서지사항을 작성합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첨부되는 게 뭐냐면 HL 제수를 여기다 첨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가 있다면 ATT 파일을 여기다 첨부하시는 거예요. 서식 작성기에 첨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서식이 다 완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것은 온라인 제출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제출을 어디서 하냐면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바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 제출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출 결과 조회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예. 출원 번호라든지 접수 번호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수료를 납부하시는 이런 경로로 이제 출원 절차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허 출원서의 경우에는 출원서 명세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원서의 경우에는 서지서를 작성하는데 얘는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세서의 경우에는 요약서, 명세서, 도면을 작성하시는데 얘는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작성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뒤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허 실용신안의 명세서를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는 잘 안 보이시죠? 네, 명세서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출원서, 국내 서식, 그리고 해외 서식까지 다 여기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에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문서 찾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추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더 식별 항목을 더 추가할 사항이 있다면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화면입니다. 자, 작성하면 개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작성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면은 워드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구조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예, 좌측에 보시면은 구조창을 보실 수가 있죠. 예, 좌측에 명세서, 식별 항목의 구조를 보실 수가 있는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문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서창은 직접 이제 내용을, 기술 내용을 입력하는 게 문서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요약서, 뭐 발명의 설명이라든지 청구범위라든지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제출 파일 생성, XML 변환, 위에 좌측, 상단에 좌측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변환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상단 우측에 보시면 보정서 생성창이 있죠? 나중에 보정서 생성할 때는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명세서, 통합 명세서 작성기에서 오류 사항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작성하시다가 나중에 오류가 있다. 그럼 XML 변환을 누르시면 아래에 오류 메시지 창이 보입니다. 예, 오류 메시지 창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일반인들도 계실 테지만, 예, 변리사업계 분들도 계실 테지만, 만약에 이 오류를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1544-8080이 있죠. 그래서 콜센터, 예, 콜센터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시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메시지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명세서 작성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식별 항목이라고 위에 있으시죠? 예, 저렇게 발명의 명칭이라든지 발명의 기술 내용이라든지 이렇게 식별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단에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가끔 그 옆에다가, 식별 항목 옆에다가 종이를 아끼시려는 마음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오류 메시지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항목하고 소항목이라는 게 이렇게 붙어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발명의 명칭, 위에 설명, 이렇게 붙어가는 항목들이 있죠. 그런 항목도 그냥 띄지 마시고, 강제적으로 띄지 마시고 밑에다 엔터감 있는 데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아마 여러 변리업계에 계신 분들이 요거를 이용하시다가 가끔 발명의 내용이 있는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이 기재를 안 해도 XML 변환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없어도 이제 넘어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그 식별 항목을 맞춰서 다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화면은 뭐냐면 추가되는 항목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입력하는지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청구항 추가, 그리고 뒤에 보시면 도면 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항을 추가하시려면 추가하시려면 상단에, 지금 좌측 상단에 보시면 식별 항목이라고 따로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 누르셔가지고 청구하면 청구항, 도면이면 도면, 이렇게 해서
추가 개수를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대화창에 입력하시면 바로 증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도면 1.1점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허 실용신안의 경우에는 도일, 도이, 도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항목에는 이제 도면 작성 항목에 도움자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증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 삽입하는 방법은 아마 아실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저렇게 이미지 버튼을 클릭해서 대화창에서 찾아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입력하는 해당되는 난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찾아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한번 봐주시면 이제 다 작성이 완료가 됐죠. 작성이 완료되면 이제 저장하시고 XML 변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이제 저장 버튼만 눌러주시면 오류 없이 그냥 저장이 됩니다. HLT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 확장자명에 뭐 공백이라든지 콤마라든지 이런 거 넣으시면 온라인 제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XML 변환을 했을 때 이제 HL 제시 생성되는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오류가 없을 때 화면이고요. 뒤 화면을 보시면 좌측에 이제 변환 성공창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XML 변환 오류가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래에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요거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제출 파일 생성 후, 최종 파일 생성 경로라고 해서 자동으로 여기 잡아주는 경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내 개인 폴더에 저장하겠다. 그럼 개인 폴더에 그냥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처음에 이게 만들어졌을 때는 개인 폴더에 저장하고 온라인 전송할 때 오류가 발생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로를 좀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디자인은 지금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디자인 쪽은 먼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개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장 표지 부분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식 작성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작성을 해보셨을 텐데요. 지금 이렇게 화면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좌측은 서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창이고 우측은 이제 작성 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식이 어디 있는지 못 찾겠다라고 하신다면 상단에 있는 서식 탐색기를 통해서 이제 단어를 입력하시고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만약에 특허 출원 서식이 국내 출원 서식에 있다라고 한다면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할 때 추가적인 거나 변경 사항이 있을 때 저 상단 버튼에 상단에 있는 이제 추가 변경을 선택을 하시면 만약에 지금 막 깨져 보이네요. 우선권 주장이라든지 대리인이라든지 법정 대리인이라든지 여기 추가 사항이 있을 때 추가 증설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서식 작성기에서 명세서 파일 첨부하는 거 아까 HLjet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첨부하는 것을 이제 경로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 위에 경로죠. 저걸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첨부를 해주시면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냐면 발명의 국무명칭, 영문명칭 그리고 전체 명수, 첨부함수 이게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첨부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출원자 발명자 인적사항을 작성하는 이제 화면입니다. 모든 이제 서식 작성기 같은 경우는 우측에 입력이라는 연필 버튼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위에 이제 항목을 보시면 출원인 정보 입력창이 있고요. 아래는 발명자 정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고안자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창작자 정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가장 이제 혼동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인들께서 출원인 정보를 입력할 때 저기에 이제 특허 고객번호를 넣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에 혼자 1인 출원이신데 100을 넣습니다. 그럼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분 같은 경우는 공동 출원일 때 이제 입력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명자의 경우에는 코드가 없어도 상관이 없으세요. 있을 경우에는 코드를 집어넣으시고 안에가 없으면 상세 정보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변리역에서 아마 유용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출원이나 발명자나 뭐 대리인이나 인적 정보를 이렇게 DB에 저장해 놓고 불러오기를 통해서 계속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 작성 화면입니다. 그래서 출원 시에 심사 청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요구사항이 있을 때 공지해외 주장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체크하는 항목입니다. 자, 그리고 ATT를 첨부하는 방법은 넣어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완료된 서식을 저장하면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제 BRB로 저장이 됩니다. 무조건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뒤에 부분은 제가 이제 온라인 제출하는 코너로 이제 조금 이따 넘어갈 텐데요. 자, 여기까지고 디자인은 제가 오류사항을 하나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작성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립니다. 디자인의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물품류를 이제 정하셔야 되는데 잘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물품류를 검색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몇 류에 해당되는지를 기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건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오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 넘겨드린 사항이 있어서 자, 기타 사항 등 작성에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디자인 뭐 공개나 비밀이나 이런 게 있는 신규성 주장의 경우에 아마 책자에는 6개월로 되어 있을 겁니다. 2017년에 변경되죠. 12개월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12개월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허하고 동일하게 디자인도 신규성 주장이 이제 12개월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표는 설명드리고 이제 온라인 제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표를 다운받은 이유는 뭐냐면 특허 실용 디자인하고 다르게 서식이 좀 다르죠. 상표의 경우에는 주장 명세서가 없고 앞장의 표지 부분만 작성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실 거는 가로 세로 예전에는 8cm 안에 넣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A4 사이즈야. 그냥 크기 제한 없습니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JPG나 PNG 파일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식 작성기에서 출원서를 작성하시고 나서 여기에 이제 견본을 첨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이제 ATT가 있는 경우에, 첨부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파일을 첨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송하는 거. 이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는 방법은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특허 실용 디자인과는 다르게 출원인 작성에서 여기는 출원인만 작성을 하죠. 상표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상표에서 다른 점은 뭐냐면 상표에서는 내가 등록받을 상품 이유 그리고 지정 상품 이렇게 정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여기에 이제 고시된 명칭으로 입력하게 되면요, 기계 방식으로 이제 방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자출원은 62,000원인가요? 예, 62,000원에서 이제 고시된 명칭으로 하시면 56,0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표 유형 같은 경우도 특수 상표 아니면 일반 상표로 이렇게 됩니다. 자, 견본 첨부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등록 서식의 납부서라든지 혹은 등록 명의의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온라인 전송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전송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가장 먼저 제출문서 생성이 있습니다. 제출문서를 생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서식 작성기 맨 상단에 보시면 전자문서 제출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를 선택을 하시면 이제 온라인 제출 마법사가 이제 구동이 됩니다. 구동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성을 하시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생성을 눌러주시면 뭐가 보이냐면 여러분들이 서식 작성기에서 작성했던 앞장 표지 부분 그리고 통합 명세서 작성기에서 작성했던 뒤에 명세서 부분이 두 개가 결합돼서 막판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 제출문서를 검증하는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걸러줍니다. 그래서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아까 인증서 등록하셨잖아요. 여기서 쓰시는 겁니다. 제출하기 전에. 자, 보시면 이제 발급받은 인증서를 여기서 전자서명을 하시는데 출원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모두 하셔야 됩니다. 근데 변리사가 있으면 변리사가 이제 전자서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제출을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 특허청 서버로 전송이 되면서 우측에 보이시는 게 온라인 제출 결과 조회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출원 번호라든지 접수 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화면에 보여줘서 여기서 이제 이 번호로 이제 요건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서비스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서식 작성기에서 특허로에 접속하지 않고도 제출 결과 조회하실 수가 있고 통지서 수신 그리고 수수료 납부하실 수 있다는 그 화면으로 이제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출원을 하시다가 좀 오류사항이 발생되거나 그랬을 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특허 고객 상담센터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제 PC 조작이 어려우신 선생님들이 좀 계세요. 일반인들. 그랬을 때는 원격 상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빠르셨나요? 예. 그래도 저는 시간을 맞췄습니다. 예,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 장관의